안녕하세요, 허진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350 롱바디 차량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1인 신조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08년식이라 디자인은 많이 보셨던 디자인이고 아무래도 가장 좀 독일스러웠던, 세련되기보다는 가장 그 독일스러웠던 그 대형 세단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인 신조 차량이라 도장 상태는 너무 좋아요. 예, 검은색이라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도 그 전 차주분이 관리를 아마도 거의 뭐 벤츠 타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한 분을 두시고 그 분께서 거의 뭐 전적으로 1임을 하시겠죠. 전반적으로 손세차 하신 것 같아요. 추워서 지금 야외 촬영인데다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좀 끼고 있는데, 장갑을 벗고 만져보니까 도장 상태는 역시나 훌륭하네요. 맨질맨질한 게 지금 뭐 세차를 해가지고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물얼룩은 있습니다. 도장 상태 이 정도 좋은 건 아마 현장 와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검은색 광이 되게 살아있는 이런 크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짜 제 얼굴을 이렇게 봐도 그대로 비춰질 정도로 정말 도장 상태는 정말 제 말씀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거 보증해 드리고요. 여기 크롬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오래되고 관리 안 된 차들은 여기도 이미 다 벗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미 막 색깔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반짝반짝한 재질 그대로 살아 있고요. 뭐 번호판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헤드램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투명도가 거의 뭐 100% 가까울 정도로 약간의 그 백화 현상도 없습니다. 썬팅은 상당히 짙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휠이 조금 아쉬울 정도? 네, 휠이 좀 아쉽네요. 휠이 뭐 벤츠 같은 경우는 되게 덩치에도 잘 맞게끔 휠도 그 스포크가 얇게도 잘 만들어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하고 좀 밋밋한 휠이 끼워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3500cc 엔진이 얹어져 있고요. 272마력 정도, 그리고 35토크 정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덩치를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해보고 왔는데 답답함은 전혀 없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으로 따지기보다는 안쪽에서 편안한 차로 많이 타다 보니까 빠른 차? 이렇게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요즘에는 이걸 날카롭게 좀 얇게 좀 길게 펴는데 이때만 해도 조금 두툼하게. 백밀러는 뭐 흠집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흠집은 전혀 없네요. 뭐가 묻어 있어 가지고 좀 닦아냈고요. 썬팅이 되게 짙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톤이 약간 그냥 단순히 검은색으로 잘 돼 있는데 실내가 거의 안 보이는 정도. 그리고 선루프 장착돼 있는 모델이라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뒤쪽까지. 그리고 일단 벤츠는 검은색이 가장 중후하고 가장 많은 모델이 검은색이 제일 많죠. 분포도가 아무래도 좀 대형 세단이니까 검은색이 좀 많지 않나 싶고요.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돼 있어서 고스트 클로징 말도 안 나오네. 고스트 클로징 도어 다 돼 있고, 밑에도 이렇게 나름의, 이게 너무 좀 문짝이 두꺼워 보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차가 뚱뚱해 보일까봐 이렇게 장식을 좀 밑에 스커트에다 좀 넣어놨어요. 문도 대빵 크고요. 롱바디 모델이라 뒤쪽 이 휠베이스 공간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문짝 사이즈 보세요. 엄청 크죠? 문짝 사이즈가 이 정도? 엄청 큽니다. 마트 같은 데서는 이 옆차가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금거져 있죠? 이쯤 돼 있죠? 타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짝이 크고 휠베이스가 그 정도로 넓습니다. 장점이라면 장점이니까 불편하셔도 만약에 뒷좌석에 있는 사람까지 배려하신다면 혼자 동떨어져서 한참 걷더라도 좀 혼자 되실 수 있는 공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문짝이 보통 큰 차가 아니에요. 뒤쪽으로 여기 실내부터 한번 볼까요? 문 쪽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메모리 시트 기능이라든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뭐 등받이, 밑에부도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막상 문 쪽에 있어서 불편할 것 같죠? 문 닫으면은 여기서 바로 조절하면 되니까 손이 굳이 내려가지 않아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만카돈 오디오 스피커가 다 있어가지고 음질에서도 뛰어나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 버튼을 통해서 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걸로 누르면은 접히고요. 운전석에 파워 윈도우, 유리창 4개 다 파워 윈도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어떤 뭐 볼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지 귀걸이 보석, 그런 것도 아시겠지만 뭐 독일 차들은 이쪽에서 헤드램프를 이쪽에서 조절해요. 오토, 스몰 라이트, 헤드라이트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HID가 제논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티어링 휠, 스코픽, 틸팅 다 잘 되죠. 예. 작동 잘 되고요. 수입차들은 이게 고장이 잘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시겠지만 이거 핸들 칼럼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리버스, 뉴트럴, 드라이브, 파킹 다 이 핸들을 통해서요. 여기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하셔가지고 여기서 음량 조절이나 전화 통화 연결 종료 하시면 되고요. 트랙 넘긴다거나 주파수 맞추는 거는 이쪽에서 가능하시죠. 핸들도 여기 가죽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리고 삼각별, 요 느낌이 딱 그냥 달라요. 벤츠라는 이 감성 자체가 그냥 품격, 품위, 명성. 지금 되게
벤츠로서 훌륭한 점은 여기 시동을 끄잖아요. 아날로그 게이지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LCD라서 그냥 시커매져요. 전부 게 다. 그리고 반사가 잘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다 시커매지기 때문에 되게 좀 고급스럽다?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여기서는 뭐 공조 시스템, 차량의 실내 온도, 외부 온도 이런 것들, 에어컨 상태,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ECM 룸미러인데 아마 이 차량은 하이패스가 달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선루프는 파노라마로 뒤쪽까지 뚫려 있고 여기에 글래스박스, 무드등도 여기 버튼. 아, 요게 안마였나? 이게 기능이 많아요, 이 차가. 버튼식이 아니라 아예 키로 이렇게 돌려야 되네요? 08년식이라 그럴 거고요. 이게 세대 바뀌면서 버튼식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버튼식도 없고 스탑앤고도 없고 아직 많은 옵션들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2008년식 차량이라 그렇고요. 그래도 차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안전도에 있어서는 워낙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방식이라서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다이얼, 이게 핸드폰을 연동을 하면 됩니다. 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걸 거의 쓸 일이 없죠. 요것도 조그 셔틀 방식도 내비게이션은 터치 스크린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안 하셔도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틀란 지도가 내장돼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아마 헤드레스트가 뒤로 접히는 그런 기능들,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차 상태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흡연에 대한 뭐 이런 담배 이런 데미지가 없죠. 그리고 이 차를 타시면서 거의 차주분이 직접 운행하시는 차 아니면은 흡연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차를 만약에 담배를 피우셔도 내려서 피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오너 드라이브형이 아니라 누군가를 뒷좌석에 상석에 모시고 타는 차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로 모실까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되게 좀 점잖게 뒷좌석은 한번 보겠습니다. JMTV 롱바디답게 와 공간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헤드룸은 뭐 요 정도인데 저보다 키 크신 분이 타셔도 불편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좌석이 이렇게 뉘이거든요. 일단 센터 터널이 지나가는 여기에 이제 디퍼런셜 센터 터널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뭐 사람이 앉기는 불편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볼스터까지도 조절이 가능해요. BMW는 운전자를 포함한 앞좌석에 좀 특화된 차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뒷좌석, 차체 강성도 이 뒷좌석이 높다고 합니다. 슈퍼 드리븐 카예요, 말 그대로. 보통 뒷좌석의 의자가 이렇게 사람을 감싸주는 듯한 이렇게 안락한 이런 의자도 G80 같은 경우도 앉아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삼았어요. 이런 슈퍼 드리븐 카의 성격들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앉는 순간부터 몸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자세가 일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컵홀더가 사실은 이쪽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면 조금 어떻게 지금 보니까 좀 싼티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얘가 독특하게 암레스트가 보통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딱 붙는데 얘는 떠있네요. 좀. 그래서 컵홀더를 이쪽에다 좀 뺀 것 같아요. 아래쪽에. 뒤쪽에서도 공조장치가 여기 LCD를 통해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느낌이 딸깍딸깍 하는 식으로 감촉은 좋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매물로 올라오면은 좋은 게 뭐냐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벨트도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서 되게 세련되게, 그리고 일단 시트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가죽이 비싼 가죽 같은 느낌. 뒤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셋 다 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콘솔 박스에는 그냥 뭐 보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뒷좌석은 이쪽 문에서 마찬가지로 선쉐이드도 장착돼 있고 뭐 의자 조절이나 높이 조절, 일단 넓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벤츠는 뒷좌석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그 품격. 이 차 같은 경우는 컨디션 진짜 좋습니다. 예, 장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깨끗하고요. 요런 뭐 가죽도 뒷좌석 같은 경우가 이쪽 자리는 뭐 거의 새 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도 가죽 이런 데가 사실 하얗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진짜 상태가 좋네요. 얘네는 가죽도 좋은 걸 쓰나 봐요. 되게 오래 가네요. 그리고 후방 블랙박스 다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활성화되면 여기가 이제 불이 들어와요. 시가잭 하나 들어가 있고 시가잭 하나, 여기도 12V짜리 시가잭 2개, 요거 빼면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이기 때문에 여기 뒷좌석에 이렇게 환기구 이런 게 좀 달려 있고요. 환기구라고 해야 되나? 통풍구? 네, 뭐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트렁크 쪽도 보시죠. JMTV 벤츠 S350 엔진룸 4사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부동액부터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 아, 이게 너무 밝은. 이렇게 해서 네, 색상은 청록색이 아니라 완전히 블루, 파란색이고요. 게이 레벨링은 표기된 데가 없네요. 일단 여기 보이는 부분까지는 가득 차 있고요. 한번 열어서 부동액 레벨링이나 색상, 또 뭐 부유물, 뭐가 위에 떠 있는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액 먼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벨트도 이게 한번 교환을 하신 걸로 판단이 섣불리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인쇄면이 이렇게 나오죠.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고 돼 있고, 제품 뭐 번호인지 EM7122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그렇게 새 거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데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찢어져 있거나 여기 굴곡진 데 보면은 갈라져 있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타이어 이 벨트 상태는 양호하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누유돼서 오일이 흘러있는 부분은 좀 보이지 않고요. 좀 먼지와 때만 좀 껴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워셔액통이고요. 요게 이제 스티어링 휠 플루이드 같아요. 파워 오일, 전자식이 아니라 이거는 오일 타입이라서 게이지는 지금 보니까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오일은 보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상부 커버, 이 커버는 이 부품을 좀 어느 정도 체결되어 있는 거를 풀고 난 다음에 이게 해제가 가능할 것 같아서 커버는 제가 뜯을 수가 없습니다. 위쪽 커버는 뜯을 수가 없고요. 뒤쪽에 보니까 여기 약간 젖어 있는 부분이 보여요. 예, 여기 요 부분에 약간 좀 젖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어디선가 미세누유 정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젖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연식이 있어서 아마 미세누유 정도는 진행이 됐을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플루이드거든요. 일단 최소와 최대 사이에 적정량은 돼 있고요. 투명도도 좋네요. 투명도도 좋고 양도 적당합니다. 브레이크 플루이드도. 엔진룸에는 여기 뒷부분에 약간 누유 흔적이 보인다는 거, 그거 말고는 앞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엔진룸은 이 정도 같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이것도 게이지 타입이라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환은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색상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차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은 교환을 해도 좋을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맥스까지 맞춰서 오일 양이 돼 있고, 양이 조금 색깔이 좀 짙네요. 교환을 하는 게 좋겠네요.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벨링은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좀 앞당겨서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환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시기네요. 엔진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부 촬영 시작합니다. 벤츠 S350 하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쇼바, 뭐 부싱, 뭐 로우암 이런 데 있어서 이상은 안 보이고요. 실제로 주행할 때도 뭔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소음이 일어나는 부분도 없었거든요. 부분 어떤 누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08년식입니다. 08년식이라서 누유가 있는 부분이, 미세누유가 부분 아까도 엔진룸 뒤쪽에 있었고 여기도 하나 보이고요. 왼쪽에 미세누유 정도인데 아무래도 08년식이다 보니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누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질질 흘러서 바닥이 젖어 있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씩 똑똑 흐르는 정도? 그리고 여기 조수석 저 로우암 저 연결 부위에 로우암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 부싱이 하나 찢어져 있는 거, 조수석 쪽만 그렇고요. 그리고 타이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타이어는 255, 45, 18인치 벤투스 18년 2주차. 그리고 트레드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쓰시기에는 좀 남아 있어요. 아직 몇 달은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휠은 가장자리에만 약간 데미지가 있는 편이고, 디스크는 아주 약간의 굴곡이 있는 정도입니다. 쓰시는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뒷타이어가 트레드가 더 많이 달았어요. 뒷타이어는 곧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저 거의 다 도래했네요. 같은 연도에 18년 2주차예요. 같은 타이어고요. 네 짝 모두 동시에 교환하신 것 같은데 뒷바퀴가 더 많이 달아서 일단 앞바퀴 뒷바퀴를 교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일단 이 뒷바퀴에 꽂아 있는 거는 곧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도 당장 쓰시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타이어에 뭔가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뒤 자, 여기도 봤지만 미션 쪽에 여기 다 커버로 덮여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미션 쪽에 미션 오일 팬에 누유는 이렇게 봐서는 안 보여요. 디퍼런셜 부분이고요. 누유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오늘 좀 주행을 한 차량이라 이거는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덧대져 있는 부분입니다. 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건 보이지 않고요. 뒷타이어 교환하는 거,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우측 조수석 쪽에 부싱이 하나 찢어진 거, 그거 제외하고는 하부에서 누유가 조금 있는 부분,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 촬영은 이 정도 하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JMTV 카우스트 허진혁입니다. 오늘은 벤츠 가지고 주행 영상을 찍어볼 계획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S350 롱바디입니다.
08년식이고요. 한 11년 됐네요. 08년식이면. 아, 얘 썬팅도 되게 짙다. 네. 일단 이런 차는 네. 되게 그러니까 실내가 안 보여야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약간 왜 그럴까요? 특히 대형차들은. 아무래도 이 프라이빗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뒷사람 위에서 갖고 다니는 차잖아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 차. 그렇지.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즐거우라고 운전하는 건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BMW 쪽이 운전하는 재미.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S클, E클 있지만 거의 E클까지도 이제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라이브형. 근데 확실히 아까 그 BMW랑 틀리게 벤츠는 S클래스여서 그런지 부분에 이제 우드를 넣었어요. 차의 그냥 고급스러움을 확 살려주고 다른 급에 있는 차량들의 좀 차이점을 주는 것 같아요. 벤츠 오너들은 이 삼각별에 대한 자부심은 막 칼치기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리는 이지스함 같은 그런 품격, 좋습니다. 품위, 품격, 명성, 그거에 걸맞는 차가 벤츠 아닌가. 근데 이 벤츠가 지금 앞에 전면 유리가 되게 높게 나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좀 짧으면은 위가 막혀 있는 만큼 답답함이 있는데 이 지금 시야성 확보가 좋다. 여기가 되게 높아서 앞에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아래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찾겠죠. 근데 얘는 여기 있어요. 시야에. 그러니까 신호대기 상에서 웬만한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뒷좌석을 위한 쇼퍼 드리븐? 쇼퍼 드리븐카.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오너 드리븐. 오너 드리븐카.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네. 약간 오너 드리븐으로서도 되게 편리함을 조금 다 추구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 악셀링 밟아보시면은 되게 가볍게 나가는 차 있고요. 묵직하게 스무스하게 나가는 차 있고요. 이두저도 아니셔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스무스하면서 되게 좀 장엄해요. 운전하는 게. 가속까지는 조금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반응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바퀴 쉬고서 좀 속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이 친구는 이제 재밌는 운전, 원드라이빙보다는 정말 정숙하게 운전하기에는 좀 더 적합한 친구일 것 같아요. 지금 60km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되게 기함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기함. 되게 엄청난 몸체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저번에 5 시리즈 럭셔리 신형이었잖아요. 18년식. 걔는 차체는 큰 데 비해서 2.0 터보 엔진 얹고 가는데 부족함이나 이런 거 없고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었어요. 차선 변경할 때도 이렇게 쇽쇽. 근데 얘는 차선 변경을 해보려고 해도 뭔가 이게 좀 나 차선 변경 이런 느낌이에요. 일로 간다 다 비켜 이런 느낌. 이만해요 몸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이따 코너링을 할 텐데 이게 뭔가 이렇게 출렁임도 없는데 되게 좀 묵직한 느낌이. 그 도로에 딱 붙어. 빠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로 위에 그거 같아요. 이지스함. 아씨 내가 말이지만 멋있는 것 같아. 다 갖춘 최첨. 확실히 나가는 게 경망스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뭔가 이게 나가는 게 묵직한 게 와 이렇게 가고. 쓸 수 있는 기회예요. 되게 잘 나가는데? 오. 가속 느낌은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재밌는 게 가속까지 꽤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부드럽게 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BMW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를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 가속되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가속력 한번 볼까요? 큰 덩치에 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와, 방금 느꼈어요? 어떤 느낌이요? 약간 바이킹 탈 때 느끼는 느낌. 이게 쑥 내려가는. 네. 근데 이게 보통 싸구려 차 같은 경우는 퉁 칠 텐데 위아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서스가 맞아요. 이렇게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 낙차가 되게 큰 그거였는데 이게 덩치에 비해서 그래도 가속력이 이 정도면 답답하지는 않겠어요? 장거리를 타실 때도. 지금 뭐 가속력 상당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가속력이 무슨 스포츠 세단처럼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은 없어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거 타실 때 얼마든지 좀 답답하진 않을 정도의 그런 운전하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딱 지금 제가 운전대를 잡고 지금 나가잖아요. 느낌. 와, 되게 묵직해요. 아, 여태까지 몰았던 차 중에 되게 차가 네. 이게 큰 게 느껴지네요. 차가운 이 친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을 말해주자면 벤츠 지금 이 친구는 등, 어깨 그 사이 날개뼈 쪽을 되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 쪽인 부분이 딱 시트에 딱 닿다 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대신 옆구리 느낌은 별로 없어요. 잡아주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폭 안겨주는 약간 버킷 시트 같은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신기하게 어깨 날개 쪽은 되게 촥 감기네요. 그 부분 좀 편한 것 같아요. 좋은 게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딱 맞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딱 맞아서 좋은 게 열선 시트를 펴놨잖아요. 네네. 어깨까지 따뜻해요. 오.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언짢게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확실히 이 벤츠는 차 안에서 이 특유의 냄새가 나요. 다 이게- 똑같은 냄새. 가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죽 냄새겠죠? 이게? 네. 이거를 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네. 모르겠대요. 아,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여기 네. 이거 시트 있죠? 네. 이거 두께 자체가 다르구만. 아. 다른 차들이랑 엄청 두꺼워요. 지금 옆에서 얘는? 보이는데. 예. 이 이 냄새가 아닐까? 가죽. 이 그 시트 가죽. 컴포트 프리미엄 세단으로서는 그냥 충분히 그냥 묵직한 승차감, 안전함. 고속에서도 얘네의 장점은 빠른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되게 조용하고 정숙하다는 걸로 이제 포인트가 그런 데 잡혀 있잖아요. 근데 승차감은 아까보다 조금 더 그 약간 우당탕탕하는 게 올라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승차감은 BMW가 더 좋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고 S클래스보다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승차감 면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전부터 계속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뒷바퀴 축이 올라가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앞차에 비해서 좀 더 느껴지고. 네. 지금 네. 퉁퉁퉁퉁 칠 때도 우리 몸이 이렇게 탕탕거리진 않네요. 없어요. 그렇죠? 소리는 들리는데. 그죠? 신기하네요. 야, 신기하다. 네. 이게 보니까 전자식 서스펜션 같아요. 요게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인지 서스펜션은 제가 띄워보질 않아가지고 일단 서스펜션이 소리는 들리는데 우리 몸은 전혀 뭐 이렇게 텅텅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와, 진짜 좋다. 승차감은 완전 베스트네요 진짜. 던킨 도나스 커피를 가득 채워서 왜 하필 던킨 도나스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스타벅스도 있는데 네. 간다고 해도 네. 이게 넘질 않을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치. 아이 뭐 그냥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해주시기만 하세요. 일종의 뭐랄까 내가 같이 출근하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송강호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커피가 안 흘러 넘치잖아요. 맞아요. 코너를 한번 볼까요? 도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쏠림은 있어요. 네. 쏠림은 있어요. 아무래도 차체가 확 잡아주는 느낌은 안 들고 어느 정도 한 40km에서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돌아보니까 쏠림은 좀 있네요. 만약에 뒤에 누가 타시면 그거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커피 잔이 넘어간다 할 느낌은 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확 쏠리는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원심력에 의해서니까. 코너링까지. 코너링까지 한 번에 지금 꽤 과속이었거든요. 지금 순간 가속을 했고 지금 딱 110까지 조금 안 되게 간 다음에 지금 한 6, 70일 때 코너를 돌았는데 지금이 40이거든요. 40이었을 때 코너를 돈 거랑 6, 70일 때 코너를 돈 거랑은 차이 잘 모르겠어요. 별 차이 없어요. 뒷좌석도. 전반적으로 엔진 소리가 개입하는 거는 확실히 이게 대형 세단답게 되게 조용하게 만든 것 같네요. 말소리밖에 안 들려요. 일단 벤츠가 뭐 지금 엔진 소음도 되게 그냥 정숙한 편이고요. 사실 벤츠가 디젤도 되게 조용한 편이더라고요. 아유. 예, 근데 방음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네. 게다가 지금 운전할 때 지금 풍절음도
없는 편이고요. 차는 조금 더 조용해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조용하고 앞에서 들리는 뭐 엔진 소리라던가 뭐 밖에서 들리는 풍절음, 바람 소리 같은 것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되게 조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면서 거의 이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공조장치도 이게 어려운 것들이 네. 여기서 지금 손으로 다 가능한데 이건 익숙해지면 그냥 요 안에서 온도가 좀 실내 온도가 덥네요. 네. 그러면 네 낮춰드릴게요 하고 여기서 가능할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여기 있고 이러면 이렇게 한번 보느라고 갑자기 앞차가 급정 걸 때 때려박거나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아, 신경 많이 쓴 것 같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안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운전자가 그 광고 영상이 있어요. 네. 사고가 사고가 나기 전에 그거를 미리 감지를 해요. 차가 측면 충돌에 대해서. 이 연식도 그런. 이 차는 해당이 안 될 텐데 아마 16년식 이후 아. 어림잡아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전자 이 시트 포지션을 측면 충돌이 감지가 되면 순간적으로 운전자를 안으로 당겨요. 시트가 가능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고막이 터질 거를 우려를 해서 봉을 울려줘요. 먼저 땡 하고 나서 꽝 이렇게 실제로 그게 광고가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제가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 세이프티 옵션이라고 봤는데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벤츠라고 와. 알고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아무래도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계기판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는 거. 방향 지시등 키는 부분이 되게 밑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이 좀 핸들에서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옵션 같은 것들 작동은 전반적으로 다 잘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연식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08년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11년 정도 됐잖아요. 맞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최근 뭐 썬루프, 뭐 내비게이션, 그 외에 뭐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안전에 있어서는 뭐 ESP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든 버튼들이 좀 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확실히 호스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갈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근데 뒷좌석에 안마 시트는 있어서 안마 시트는 있는데 안마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마 옵션에서 그렇게 있는가요? 지금 뭐 하나를 눌렀는데 갑자기 안마가 실행돼가지고 지금 풀 안마 작동인가요 지금? 안마 따끈따끈하고 안마를 켜놓으니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100가지 분야 모든 게 완벽한. 그래서 앞좌석을 좀 당기고 싶었는데 편하게 있게 당기고 싶어서 당겨지지 않는. 그게 좀 아쉽네. 좀 한 가지 불편한 게 이게 뒤에까지 이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그 뒷좌석에서 볼 수 있는 거울 이게 되게 애매한 자리에 달려 있어요. 잘 보이지도 잘 안 보이지도 않는. 네, 그래서 좀 뭔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좌석에서 만약에 거울을 보려면 한참 몸을 앞으로 당겨서 봐야 되는? 확실히 이쪽 버튼 부분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냥 밋밋하게 플라스틱으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까맣게, 그죠? 어느 차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딱 이 친구는 말하고 오지 않았나요? 저 BMW를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되게 헷갈리는 거 하나는 벤츠 오너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핸들 컬럼식이 되게 좀 그러니까 낯설어요. 여기 일단 전 자꾸 손이 일로 가는데 여기에는 뭐 이런 다이얼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되게 좀 뭐 실제로 여기 있어서 두 손으로 운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손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서 요렇게 두 손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한 손으로 운전하게 되면 사실 뭐 좀 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것도 되게 재밌는 거는 벤츠 말고는 제가 요거 기능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뭘까요?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옆 사람이 볼 수 있고 운전자가 볼 수 있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것들이 있다. 네, 뭐 그런 것들. 신기하네. 네,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얘네는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LCD를 도입을 했잖아요. 네. 요런 데는 아날로그예요. 요 세 가지 네. 게이지는. 그래서 시동을 끄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새카매지는
이제는 아예 벤츠가 그렇죠. 신형 도입된 건 여기가 전체가 다 맞아요. LCD로 네. 통 LCD로 돼 있어가지고 거의 무슨 이 콕핏이 되게 무슨 그 되게 최첨단 같아요. 막 되게 먼 미래에서 온 차 같은 느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 수입 대형차를 타본다는 거? 근데 그 타본다는 게 5천, 6천대가 아니라 2천, 3천대만 원으로 충분히 타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리비 부분일 텐데 그건 그렇죠. 사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말 관리만, 기본적인 관리만 잘해줘도 요즘 워낙 잘 만들어서 타시는 지장이 없거든요. 저도 이쪽 계통이 때문에 많은 차를 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리비 걱정은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타면서 차에 큰 이상이 있었던 걸 주변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 다 차를 자주 바꾸고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네. 수입차 타시는 분들 중에서 야 이거 부품 나가서 뭐 엄청 많이 깨졌어 하는 거는 별로. 딱 한 번 봤던 게 라이트. 아, 라이트는 너무 요즘 비싸죠. 이런 거는 어떤 분들에게 좀 적합할까요? 이런 이런 차는 차? 이 차, 그러니까 이 연식 08년식의 벤츠인데 감가는 많이 돼서 가격 그렇죠. 부담은 없고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인 신조에 네. 1인 신조가 제일 중요하죠. 아, 그렇죠. 예, 게다가 그래서 사고 유무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1인 신조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영상 끄고 다음 차 딴 차 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또 그 사고 하우징 먹었네? 딴 거 바로 걸러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럼? 저도 차를 고를 때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인 신조가 아니면은 기피하게 돼요. 근데 맞아요. 이런 것도 뭐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왜냐면 가격으로 보시는 분들, 맞아요. 가격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고 있어도 뭐 그렇게 요 정도 사고는 괜찮다. 안타깝게 난 사고들, 그래서 감가가 좀 된 것들, 그런 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중후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정도? 30대, 40대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40, 50대? 중후한 멋을 저는 꼭 살리고 싶어요. 이 친구를 뭐 젊으신 분들이 타셔도 좋겠지만, 이 친구는 그냥 중후한 멋에, 얌전하게 중후한 멋에 신사적인 차로서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2,000원짜리. 네. 와, 2천만 원대 벤츠를 2천만 원대 벤츠라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아, 충분히. 예. 소비 조장이나 네. 뭐 뒤집어 씌우기가 아닙니다. 네. 벤츠는 경로를 이탈하여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디 타고 나가면 다르더라고요. 아. 어르신일수록 벤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어린애들 말고 네. 50대 넘어가시는 사장님이시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면 벤츠 진짜 좋습니다. 그 300m 삼각별이 주는 그 방향 품격이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네. 워낙 뭐 알아주는 위치나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차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차에 대한 그런 품위는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벤츠에 대한 감성을 조금 느끼고 싶으시다면 좀 적극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도로주행, 주행 영상은 이 정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그때 만나 뵙도록 하죠. 허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MTV S350 디자인 요거 많이 삼성차들이 SM5들이 많이 따라했죠. 이거 테일램프 바꾸는 거. 그때 그 디자인이 있네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그 다음에 매트는 순정 매트 달려있고 밑에는 수납 공간 되게 깨끗해요. 진짜 뭐 역시 관리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진짜 깨끗하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고요. 뭐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 일단 썬팅이 되게 잘 돼 있는데 후퍼 옵틱 썬팅 하셨네요. 당시에 좀 비싼 고급 썬팅이었죠. 좋은 거. 약간의 반사적인 느낌도 약간 있고요. 외관 좋고 키로수가 10만이 안 된 벤츠 08년식 차량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 일단 좋고요. 자, 벤츠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적합하지 않나. 10만 킬로 안 된 조금 연식은 좀 오래된, 근데 이제 하부 상태 한번 띄워보시고 같이 한번 보신 다음에 선택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MTV 카우스트 허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MTV